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혹시 이채익 의원님, 네, 송금주 의원님, 네, 김기선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도 신청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최현희 의원님. 네, 그럼 이훈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 질의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등 많은 의혹들 제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 통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되고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좀 먼저 좀 필요한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종학 후보자님 부인과 따님 간의 그 차용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여세 회피나 이 차입금 상환 여부와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증여세를 다 내셨고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의혹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관계, 특히나 모녀 간의 금전 차용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예금 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이제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또 사실은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사인 간의 거래 내역이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이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 간의 논란도 좀 있고요.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또 자료 제출 됐네 안 됐네 가지고 의사 진행이 또 지체되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후보자님께 위원장님께서 한번 요청해 드리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대부분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과 관련 말씀이실 것 같으니까 다 듣고 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먼저 그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식 출범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쪼개기 정려 논란, 또 학벌주의 조장 발언, 딸 국제중 진학 논란, 또 이 재산 증가 부분, 또 가족 간 채무 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상대로 미제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이 41건이 지금 미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5일 이내에 자료 요구를 그러니까 제12조는 자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 오는 길에 본 의원이 그 YTN 뉴스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당 소속 의원마다 41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청문회를 처음부터 방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를 못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 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후보자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일과가 끝난 이후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배우자가 어디 계시죠? 한국에 계시죠? 후보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거래 내역 10분 이내에 출력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람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또 여당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인 간 거래 내역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배우자와 딸 사이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 7월에 과기부 유영민 장관도 증여 관련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고, 이낙연 총리도 그 병역 기피 관련해서 증빙자료 제출했고, 또 유남석 헌재재판관 후보자도 통장 거래 내역 자녀입니다.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 간의 시간과 장소 합의가 되면 열람을 시켜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은 되어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못 본 거다 이렇게 넘어가시려는 겁니까? 어장흥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이러니 그동안 홍종학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장관 비서실로 가기 위해 이미 짐을 싼다는 소문까지 있는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 열람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요청했던 의원들한테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인사청문회 받는 겁니까? 제가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해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지. 명백히 해명할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청문회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건입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서 약 140여 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사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자료 제출과 관련돼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예, 예, 35초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 그러면 낸 겁니까? 아니, 자료 나 정관예우 안 했다 제출만 그러면 되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 나 그냥 뭐 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이게 거 무슨 청문회예요? 저희가 후보자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허락한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그 자료는 저 영상 자료는 중지하세요. 아니, 저 자료 제출과 관련된. 예.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후보자가 그동안에 한결같이 보여왔던 입장인 겁니다. 자료 제출한 요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홍종학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자, 예, 우리 저 김기선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돼 있는 자, 위원장께서 허락한 걸 가지고 왜 아니, 그러십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부분은 저 질의 내용으로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지금과 같이 1분을 더 드리세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전혀 주질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완전 국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작정을 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 아, 그래요? 최은혜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요. 그 배우자 자녀 친인척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후보자 본인 자료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록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도 가족 간 채무관계, 사인 간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이자가 지불됐다는 통장상의 금융거래 내역서가 없으면 이것을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후보께서 그동안 그 여러 그 청문회를 하시면서 본인이 자료 제출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윤한홍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마 숨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와 중일 딸 간의 각종 거래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이미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관련 서류 제출을 제가 학교 측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서류 제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면서 학교에서 하신 말씀이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 자녀 같은 경우도 강남권 고등학교에 위장 전입한 거, 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도 자녀가 이중 국적이었어요. 그런 후보자들도 시절에 자녀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왜 학교에 이 자료 제출을 막았는지,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러한 자료들은 이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사실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가급적 오전 중으로 해서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오후 질의에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네, 오늘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의 문제점 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그 후보자로서의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제출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19대에서 인사청문회 했을 때에도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동의 하에서 예를 들면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위원장실이든 소회의실인 어디에 특정 장소에서 열람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까 특히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게 아마 그 모녀 간의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원리금 납에 대한 그 관계가 분명한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만약 정 그렇다면 과거 그 유사한 사례가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도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료를 그 당사자의 그러니까 배우자시죠. 배우자와의 동의와 포함을 해서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그 위원장님이 간사간 협의해서 한번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가족, 특히 부인과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정 거래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 자체가 탈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고, 탈세가 만약에 확인된다 그러면 또 절세라도 편법적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느 국민께서 대한민국 장관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인사 말씀에서도 보니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 정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갖고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청문회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숙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는 사실로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부인이 볼 때 정치하는 남편을 둔 부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익 간의 거래나 개인이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부인이지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후보자님의 양식에 맡겨서 후보자님이 부인을 잘 설득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시면 충분히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후보자에게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김경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가 아무래도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관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관행과 관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장관 후보자의 그 배우자와 따님 간의 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냐, 열람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료가 준비돼 있고 열람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뭐 오전 중으로라도 열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열람해서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 내부에서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다행히 이루어져서 제출되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열람이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열람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곽대웅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과 우리 장관 후보자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지금 이제 제출되지 않은 게 42건입니다. 42건.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장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한구 총리나 지금 황교안 총리 때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장관 후보자라면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지금 이제 제출해서 소명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장관 후보자께서 지난 총리들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과 장관이 지금 이제 요청받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란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제출하라고 촉구를 하시면서 받기도 했습니다. 장관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제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또 교수로서 보여줬던 말과 행동과 지금 후보자로서의 지금 이제 지명 이후에 장관이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나 차질이 있으신가? 그렇게 비춰왔을 때 저라면은 이와 같은 의혹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그런 기회를 이 청문회 자리에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를 오전 중에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그러시니까 청문회에 주셔서 이 청문회가 정말 제대로 진행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문정부에 있어서 마지막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말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모녀간의 박정희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 후보자님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귀담아 들으셔서 또 열람이나 제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기 계신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이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서 늘 말씀하시는 이 청문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그 너무 사생활 부분 그리고 망신 주기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 장관의 진짜 자질이 그 우리 중소기업부를 맡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자부 전통에 따라서 산사중기부의 전통에 따라서 좀 정말로 정책 검증하고 앞으로 이 중소벤처부를 처음 신설됐는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에 대한 부분에 좀 비중을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제 정리를 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시죠. 지금 그 모녀간의 이 금전 대차와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구두로는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입증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으신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이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들께서 잠시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고 질의는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지금 바로 회의실에 가셔서 또 간사님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은 특히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은혜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그 질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나와 있는 그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모녀간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거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나와 있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돼 있고 또 후보 지명 당일에도 이 사인간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뒤에 전체의 그 자금 흐름을 짜맞추기 위한 분식 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편법 증여. 저는 뭐 법꾸라지라고 뭐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새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격세 증여. 그 소위원회 그 조세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그 격세 증여를 했고요. 또 갑질 끝판왕. 근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그 후보자 듣고 계시죠? 네. 장관도 되지 않았는데 그 뭐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갑질입니다. 또 이게 삐뚤어진 가치관이에요. 뭐 재벌을 암세포라고 한 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또 중소기업인을 몹시 우습게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고요. 또 20년 동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표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논문이 딸랑 14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뭐 이 논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의 논문 같은 경우는
뭐 길지도 않아요. 20몇 페이지 그 쓰는 데서 4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베껴 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각 주에다가 내가 앞에 걸 베끼겠다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표절이라는 형식적인 거는 피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투성이에 우리 그 후보를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내로남불을 대표하니까 그런 후보자를 감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자가 아마 문재인 정권의 아마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의 내로남불이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 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재산 신고는 올바로 하신 거죠? 재산 신고 하신 거 정확하게 하신 거 맞죠?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시절에 그죠? 확실하게 하신 거죠, 그죠? 네, 제가 그거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 재산을 좀 따져봤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하셨고 국회의원을 마치시는 2016년 5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현금성 자산, 뭐 부동산 이런 거 빼고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그 부부가 합해가지고 14억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보니까 그 12억 5,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5개월 사이에 2억 2천만 원이 이제 감소하신 거죠.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배우자와 장녀는 충무로 건물과 토지, 평택시 지산동 토지 등 그 돈을 현금을 지불을 많이 합니다. 증여세도 지불을 하고. 그래서 이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다 따져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간 돈은 7억 3천이 나갔는데 이 재산은 2억 5천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 5억 1천만 원의 출처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어떻게 다 하신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한 공직자 재산 신고의 누락이든 의도적 고의적 탈락이든 하여튼 제12조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공직자께 계시다면 해임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그 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재력가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탈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후보자가 여기 앉아서 장관 되시겠다고 청문회 하실 지금 여가가 없어요. 지금 국세청 조사 들어가면 세금 탈루 고액 체납자 지금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거 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 소위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결격사라는 게 있어요. 5대 결격사에 하나도 해당은 안 되시더라고요. 함에도 네, 그렇게 불구하고 알고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논란 벌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라든가 아니 저는 후보자님이 시민사회단체 시절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시절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좀 생각하고 열심히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 다 하셨어요. 세금도 납부 다 하셨는데 납부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19대 국회 활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사실은 삶이었다라고 판단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정서적으로 보면 이것이 갖는 간극 때문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정서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이는 생각이 좀 그렇게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문을 이제 적극 비판해 오셨어요. 사실은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여세를 많이 내시고 사실은 많은 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평생 모아도 될 돈을 그냥 증여를 받으시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여 제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건전한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 중에 부의 대물림 적극 비판하시면서 자녀분이 이 장모님한테 상속받기 이전에 세대 생략 증여 산출에 관련해 가지고 30% 50% 상향 조한 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증여세를 내야 될 형편에서 그 전에 이런 법 내면은 아깝지 않으세요? 네. 더 내야 되는데 이 통과되면. 제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상속 증여세, 보유세는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관련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바가 없어서 쭉 우리 장관 지난 정부에서 우리 장관님 하시거나 총리 하셨던 분들 봤더니 정원 국무총리도 본인 아들 부부한테 주택 등등 증여했다는 의혹 다 있었는데 그냥 통과돼 총리 잘하셨고 현호석 경제부총리님도 보니까 아들 뭐 1억 원 예금 증여 지명 후에 나중에 지명 후에 이제 증여세 낙정 납부하셨고 딸 아파트는 대출 3억 끼고 편법 증여하셨고 이준식 사회부총리님 같은 경우도 29살 딸한테 10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납부 확인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었고요. 조윤선 여가부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이제 2억 원 빌렸다고 하는데 증여세 안 냈다고 나중에 사과까지 하셨고 윤상식 산자부 장관도 지명 후 장남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 나중에 또 그것도 내신 것 같고 대부분이 사실은 증여세 관련해서 탈루하셨다. 지명 이후에 이제 뒤늦게 다 납부하시고 대부분 그냥 또 무사 통과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증여세는 다 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맞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다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그 정도 컸다라는 것 정도는 더 마음 깊이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건 해명할 거 아닌데 만약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충무로 건물 같은 경우 보면 배우자님이 4분의 1 가져가시고 자녀분이 4분의 1, 처형이 2분의 1 가져가시대요. 이거 쪼개기 더하면은 증여를 세액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한에서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야 된 거는 절세를 위한 쪼개기였습니까? 아니면 그 증여자의 의지였습니까?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당시 저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의사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5분간의 질의와 답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 위주로 시간을 쓰실 경우에 후보자께서 꼭 그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내노란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제가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요. 지금 후보자의 55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대한민국 가계 평균 재산이 18배 이르기도 아니고요. 엄마가 초등학교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묘한 절세 기술을 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제 말씀 네, 조금만 네. 들어보세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된다. 이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이거 후보자님 내용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제가 좀 덜 답답했을 건데. 그럼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세대를 증여해가지고 상속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고 가장 우리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통감하고 문제를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후보님 그런 제가 면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여 절세를 위한 격세 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천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전 대차 소비 계약서를 4번이나 작성을 해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네, 가족들이 그 자리에 딸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 가족들이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빌린 몇 억에 대한 이자도 내가 증여받은 건물에 월 임대료 500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줄 때 발생하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제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 내역에 관해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 거래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후보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딴 중학교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꼭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같은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현직에 있고 그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 회계법인에 대해서 회계법인에게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도 없도록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딸과의 이제 증여 관계 그 대차대 그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미성년자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년이 된 후에 소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곽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우 달스갑의 곽태훈입니다. 홍준학 후보자가 이제 장관 후보로 이렇게 지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또 소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제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총리께 재청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총리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재청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총리의 권한도 재청 권한도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의 과연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후보자에 관해서 철저한 검증만이 또 오늘 주어진 이 자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이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만드셨습니까? 네, 저희 캠프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한 중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홍 후보자가 47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검증해서 지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든 분이었으면 가장 먼저 또 이렇게 후보를 지명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